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네. 나를 안 알아주네. 네. 김영선 씨가 설령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일단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온 거는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하니까 저는 네. 권한이 없고 그래서 나온 거고 결론은 오세훈 시장한테 좀 상처를 입혀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라는 매개체를 가운데 두고 명태균과 오세훈이 몇 차례나 만났느냐.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저는 이 거짓말 논란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재임 기간이나 선거에도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본인의 방어 때문에 해놓은 그 말이 저는 그 본인에게 자충수로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10분간 거기에서 어떤 뭐 기도나 뭐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뭘 새겨놨거나 아니 뭐 물건을 놔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 뭐 어떤 조치를 해놓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윤석열 씨는 그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걸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술적인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에 앉고 김건희 씨가 굳이 명성하고 여기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정복고 세력적인 마인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명태균 씨가 또 큰 거 하나 어제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좀 보였던 것 같은데 11월 8일인가 또 대질신문이 둘이 있다고 하니까 진실은 거기서 좀 가려질까 싶기는 하고요. 어제는 하여튼 오세훈 시장은 별 얘기를 하진 않았고 명태균 씨가 아주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 포함해서 정치권 뉴스들은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 보입니다.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팀워크 좋으면 안 좋아요. 그럼요. 서로 이렇게 약간의 그 거리감이 있어야. 소리 있잖아요, 이 정도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혜영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감 얘기 가기 전에 네.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궁사랑이 대단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JTBC가 또 단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어좌에 앉은 김건희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진짜 궁 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임기 3년 동안 총 9번 정도 이제 궁을 방문을 했는데 3번만 뭐 이제 뭐 국빈 관련된 공식 일정이고 한 6번 정도는 개인 일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사례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2023년 3월에 경복궁 이제 문 닫을 시간 5시쯤에 갑자기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경복궁을 찾았대요.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공간들을 쭉 둘러봤는데 뭐 근정전 보고 경회로 보고 그리고 이제 건천궁이라고 하는 고종이랑 명성황후가 머물던 그 공간까지 들어갔는데 뭐 원래 일반인 공개 안 돼요 보존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둘러본 다음에 그 명성황후의 침소. 잠자는 곳. 네. 네. 거기 이제 곤영합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거기 문이 이제 닫혀 있었는데 여기 문 열어라. 라고 지시를 해서 문을 열어라. 네, 문 열어라. 네. 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그 경호원도 물리고 윤 부부 둘이 들어가서 10분 정도를 머물렀다 나왔다고 합니다. 방 안에 예. 10분이요. 네. 10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 방에 뭐 특별히 뭐 볼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꽤 그래도 찬찬히 뜯어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을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10분간 왜 그 궁에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을 문을 열어라 해서 들어가서 머물렀을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이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10분간 거기에서 어떤 뭐 기도나 뭐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거기를 찬찬히 뜯어볼 만한 네. 시간치고는 뭐 길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저는 네. 저 곤영합 네.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뭘 새겨놨거나
아니 뭐 물건을 놔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 현장 감사. 아니 현장 뭐 감증. 한번 여기 관리를 하는 분에게 여기를 10분 동안 머물러서 어디인가 뭔가를 뭐 어떤 조치를 해놓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천천히 뜯어봤다 생각하겠는데 윤석열 이 김건희 두 부부 특히 윤석열 씨는 그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걸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술적인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 있으나 워낙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왔기 행동을 또 때문에. 했었으니까 네. 뭐 그런 상상도 혹시 해볼 수 있지 않나. 굳이 10분씩이나 그 안에 단둘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정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그 방 안에 두 사람만 10분 정도가 있었고 다른 공간 네. 둘러볼 때는 이제 갑자기 갔잖아요. 네. 이제 경호처 직원 한 명만 데리고 이제 경복으로 갔던 건데 곤영합을 둘러볼 때는 모두를 물리고 네,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이 관련된 소식이 더 있습니까? 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문 여는 시간 아닌 시간 미리 연락 주고 가기도 하고 갑자기 가기도 하고 한 9번 정도 이제 공을 갔고 뭐 카트 타고 돌아다녔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랑 경복궁 갔을 때 예. 어제 앉았을 때 이제 그때는 고궁박물관 주차장에서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카트를 타고 또 갔대요. 근데 이제 경복궁에 원래 4대의 카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 2대는 이제 낡았으니까 또 더 빌려와 해가지고 또 창덕궁에서 2대를 빌려와가지고 카트 투어를 했다. 궁을 하여튼 굉장히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최고 지도자 이상의 뭔가가 좀 더 되고 싶었나 하는 마음도 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얘기긴 할 텐데 여튼 그 왕이 계시던 곳, 왕이 머물던 곳 등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 뭐 이 정도로 이 뉴스는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왕자에 앉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지향하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오는 거 가는 거, 네. 아니면 그거 자체가 아니면 뭐 이제 다 통제하고 나만 있는 것, 아, 뭐 성공한 기분 한 번쯤 느낄 수는 있어요. 한 번쯤은. 권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용산에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또. 한남동 관전 안에. 네네. 청와대였으면 이렇게 좀 돌아다녔을 텐데. 아,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국정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죠. 예. 있겠죠. 그래서 한두 번 뭐 예를 들면 골프 안 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골프 친 것도 돌아다닐 데가 없고 산책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네. 이 곤영합 네, 여기가 곤영합. 사실 그냥 복원한 데예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의미죠. 제 말은 화재로 소실된 거를 갖다가 이제 복원을 네, 현대에 복원한 거니까. 2000년대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그 의미 없는데 왜 여기를 또 갈까? 왜 이렇게 너무 이러고 왕자에 앉고 김건희 씨가 굳이 명성하고 여기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정복고 세력적인 마인드. 응? 민주주의자가 맞나? 민주주의자라면 이건 그렇고 앉아보면 안 돼요. 그냥 네. 문화유산인 거지. 네, 네. 예, 그런 인식과는 좀 비극적입니다. 네. 네. 뭐 특별히 뭐 많은 논평이 필요한 그런 뉴스는 아니었던 것 저는 같고요. 오늘도 무금으로 무건수행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윤건희 부부 얘기가 나오면 네. 윤 대변인께서는 정말 이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세 번째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침묵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끼고 없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고민했어요. 제가 그 왕자 관련해서 그 지은죄가 있기 때문에 우긴죄가 있어서 우겼다기보다는 이제 강력한 저의 개인적 추정으로 인한 예. 대중의 오해, 제 책임입니다. 같이 차에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당에 또 어떤 부담을 또 당에서 주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때도 그런- 예. 지금하고 비슷해요. 뭐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막 전화가 오니까 네. 근데 분명한 건 이 두 부부가 왕놀이를 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네, 네. 왕과 왕비로 빙의돼서 우리는 왕과 왕비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 궁을 11차례나 이렇게 막 해집고 다니지 않았나 싶은데 네. 기행이다. 참 기이한 행동을 저는 이제 하는 궁금한 게 사람이다. 이제 소주는 반입이 안 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취재 차담회까지 나왔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성격상 야 소주 없냐 이렇게 궁에서 이거 기분 나잖아요. 주한상을 들라. 주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생각 자, 하셨을 것 같다. 그래요. 네. 뭐 요 뉴스는 뭐 요 정도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 보고요. 참고로 네. 그 이제 금거북이 이배용 네네네. 국가교육위원장 그 이제 지난달에 특검에서 그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했거든요. 그 전날 본인 컴퓨터를 싹 포맷했다고 합니다. 네. 네. 군 같이 돌아다녔던 그 이배용. 네, 금거북이 이배용 선생. 컴퓨터를 포맷을 해요. 네, 그 다 복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참. 네. 자, 그리고 어제 국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이제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을 했습니다. 이제 대체로 명 씨는 이제 계속 좀 격앙된 표정으로 이제 고성도 뭐 하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공격을 했고 어제 뭐 입장 전부터 그냥 뭐 빚 받으러 왔다 뭐 이러면서 예, 아주 그냥 네. 그 내용 설명할 건데 이제 네.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구체적인 답변은 어차피 특검에 대질신문 잡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미천다 드러낼 수 없지 않냐 이러면서 네. 말을 아꼈어요. 근데 이제 엇갈렸던 거는 그 명태균 씨는 7번 만났다 내가 오세훈 7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고 오세훈 시장은 2번밖에 안 만났고 네. 그마저도 이 명태균이 불쑥 찾아와서 스토킹하자시 해서 만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올게요.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네.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물어볼 때 아마 이제 몇 번 물어봤는데 됐고요. 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그럼 하루 종일 합시다 뭐 이제 이렇게 아마 했던 네. 그 장면. 국민의 감당 안 될 텐데. 감당할 게 뭐 있어요? 네. 별로 감당할 거 없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정권이 나를 흔들면 3개월이 무너진다고 한 예언을 실현시킨 분이기 때문에 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진짜 이제 오세훈 잡으러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예. 이제 어쨌든 7번 만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날짜라든지 뭐 장소, 며칠에는 청국장집, 30일에는 뭐 장어집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내 앞에서 울었어. 그거는 송 셰프라고 하는 식당이었는데 그때 나경원이 더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막 울었다. 뭐 울었다, 뭐 질질 짰다. 예. 이런 표현은 바로 옆에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네. 매우 좀 난감했을 것 같고요. 그런 주장하면서 네. 이제 어쨌든 핵심 의혹은 그거잖아요. 이제 그 이제 보궐선거 할 때 미공개 여론조사 13번인가 제공받고 후원회장 김한정 씨 통해서 3,300만 원 그 비용 대납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으로 지금 수사가 되고 네, 있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부정을 했지만 아니 그거 그럼 해주면서 무슨 대가를 주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해요.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와이프가 아파트 열쇠 받아오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아파트를 준다고 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약속을 한 게 사실이면 요건 당연히 네, 당연히 처벌 받는 법적 건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7번 만난 건 이런 건 되게 구체적인데 예. 뭐 울었다, 아파트 요 부분은 조금 약간 과잉된 수사학이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진지한 약속이 아닐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아파트 좀 이상하잖아요. 아파트 주는 건 어렵거든요. 임대주택 시프트를 예. 고가 저기 뭐 있잖아요. 반포 네, 라인이나 네, 이런 네, 네,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걸 당첨시켜 주겠다면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줘요? 그거는 세금 나가고 증여 나가고 하니까 일반적인 초식이 아니어서 조금 개연성이 저는 약간 떨어지지 않나. 잘해주겠다라고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뭐 8천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차라리 낫는데 이건 걸리잖아요. 증여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누구를 뭐 내 채용을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거면 차라리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그쵸, 있는데 예. 아파트는 조금 이상하다. SH 고문을 주겠다 이러면 차라리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 시장도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는 했어요. 네. 여튼 이제 핵심은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이제 뭐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선거에 도움을 좀 줬고 그다음에 비용을
대납을 시킨 거. 요게 이제 핵심 뭐 범죄에 관련된 얘기들이고 네.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뭐 정황적인 상황들이 이제 몇 번 만났느냐 뭐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신뢰성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게 더 신뢰를 할 만한 얘기인지를 이제 밝혀주는 몇 번 만났는지 횟수 같은 것들은 뭐 그 정황 정도는 되겠죠. 네. 예. 그 오세훈 시장이 이게 명태균 씨의 말을 그냥 웃어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특검 대질 조사도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뭐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도와줬다 아파트를 뭐 한 채 받기로 했다 이제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말을 아마 그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한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대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가가 이 여론조사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그게 굉장히 이 서울시장 향후에 출마에도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기소가 된다면, 근데 저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의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2번, 7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펴질 수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7번이 확인되면 네. 왜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건 뭐 사실 확인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일단 명태균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온 거는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하니까 저희는 네. 이제 권한이 없고 그래서 나온 거고 결론은 오세훈 시장한테 좀 상처를 입혀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제 뭐 오만 얘기를 다 했잖아요. 네. 근데 핵심은 뭐 다 됐고 뭐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네. 돈이 갔는데 그 돈이 정말로 여론조사를 뭐 제공한 대가로 갔느냐의 여부. 근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제 뭐 감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이게 우리가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네. 1년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서 또 수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뭐 7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울었냐 안 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황 증거를 통해서만 울었으니까 절박했으니까 줬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넘겨짚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질 신문에서 다 딱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11월 8일인가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저는 별거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근데 김한정 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왜냐면 뭐 대납했다는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은 다른 용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세 사람 혹은 뭐 또 추가된 한두 사람 더 만약에 서로 같이 이제 대지를 해보고 말을 맞춰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11월 8일 이후에는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근데 들고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한쪽은 7번 만났다고 그러고 한쪽은 2번 만났다는데 네. 실제로 한 4번 만나서 둘 다 거짓말이 되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럴 수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횟수를 줄인 사람한테 더 안 좋게 작용하겠죠. 네. 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 적게 횟수 만났다고 해야 유리할 그렇죠. 사람. 네. 자,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서 뜻하지 않게 뭐 여러 얘기들이 워낙 막 나오다 보니까 아니 궁사랑 뉴스도 그렇고 이 연애 편지 뉴스도 그렇고 어떻게 참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선 전 어떤 의원. 논평을 저희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담담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가 내가 오세훈 7번 만났는데 그 중에 6번은 김영선이 동행을 했어라고 하면서 김영선이 오세훈을 매우 사모했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 편지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건데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김영선은 김영선이 다 있었어요. 왜냐면 김영선이 예.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예.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아니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예,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예,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 예? 자, 또 아니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도와줍니까?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죠. 김영선 의원이 오 시장에 대한 이제 좋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 나도 그래서 이제 김영선과의 관계 때문에 오 시장을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오세훈 시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는 뭐
배신자 관상 이제 이런 얘기도 아마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상이라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선 의원 때문에 이제 내가 도와주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국감장에서 나올 법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또 뉴스가 또 많이 되기도 했고요. 이건 뭐 저희가 분석 내지는 뭐 평론을 하기보다는 저 영상 보면은 네. 명태균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 같지 않아요? 한병도 이거 의원은 증인이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본인 난감해하는. 질문한 사람도 당황제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초동의 특검 쪽에 가 있는 기자들이 네. 이 연애 편지 내용 쿼트를 따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내용 이게 지금 연애 편지지 아닌지는 해석이잖아요. 네. 그럼 이 문자 내용이 뭔지를 따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기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네.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게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원문이 있으니까. 검찰을 확보를 한 상황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라고 이제 명태균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서울시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이게 연애 편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명태균을 안 만나 주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좀 만나라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식구를 이용한 거지 뭐 이제 그럼 뭐 사모의 아. 마음이 담긴 연애 편지는 아니란 취지로 이제 서울시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 문자가 왔다는 거 부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문자는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자의 내용이 조금 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시적 표현 같은 게 좀 있어서 예.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명태균 씨를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좀 표현을 한 만나라라고 거다. 서정적으로 하면서, 표현한 예. 것이다. 서정적 자아가. 그렇군요. 근데 그 내가 이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뭐 꽃이었다. 뭐 이런 거겠죠.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뭐 이런 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뭔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보낼 땐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내거든요. 예. 업무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부분. 예.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기엔 연애 편지처럼 문학적인 글구가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김영선이라는 매개체를 가운데 두고 명태균과 오세훈이 몇 차례나 만났느냐, 같이도 만났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2번 만나고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안 만난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거짓과 사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라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건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면 불기소 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거짓말 논란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재임 기간이나 선거에도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3일 날 어디 27일 청국장집, 30일 장어집, 뭐 송셰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본인의 방어 때문에 해놓은 그 말이 저는 그 본인에게 자충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뭐 정황들 얘기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게 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 네. 만남 횟수 같은 것도 만남 횟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워낙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 순간 명태균 씨는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지금 뭔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지금 막 해대는 거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감정 상태예요. 글쎄요. 늘 이거 업데이트. 그 전날 그런 텐션. 그 전날 김건희 씨 재판 가서도 예. 내가 못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이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날도 결론은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개인적 감정이 엄청 많은 거죠. 예.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명함 줬는데 명태균이 아니라 명태근이라고 명태근. 했다고 예. 하고 하는 네. 거 보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네. 나를 안 알아주네. 네. 두고 보자. 딱 그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만남 횟수 외에는 별게 없었다고 저는 봐요. 김영선 씨가 설령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자유인 거지. 이 범죄 본질과는 사실 전혀 뭐 상관이 무관한 없는 거긴 얘기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선거에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가를 받았는가 이거 사실 이것만 제대로 밝히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오세훈 네. 시장이 중국집에서 울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쏠린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대질 조사도 있지만 네. 경상남도 국감에 또 출연하신다고 명태균 씨가. 아, 그쵸. 네. 예. 그럼 여기 이제 또 홍준표. 네. 예. 그게 또 이제 남아 있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칠불사까지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국감으로 딱히 이제 홍매학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이 경상남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요? 칠불사 경상남도 있잖아요. 하동에 있잖아요. 칠불사도 경상남도에 있네요. 하동에 하동. 아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네. 끝나지 않았다. 요것만 짚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선이 결혼 안 했잖아요. 골드미스잖아요. 나는 둘이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명태균 씨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8일, 11월 8일에 대질조사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렸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 매우 심한 보정 내지는 의도적인 보정, 즉 조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팩트로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표 네. 여론조사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김영선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 뭐 녹취록 있고 카카오톡의 내용들을 보면 불법적인 상황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꾸 잊혀지고 자꾸 뭐 눈물, 뭐 연애 편지 이런 걸로만 갈까봐 네. 한번 다시 상기를 좀 시켜드렸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감에서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 또 있었군요. 네, 얼마 전에 그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현직 부장검사가 그 상관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잖아요. 네. 쿠팡 수사 이제 좀 무마해라, 무혐의 처분해라라고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문지석 부장검사 그리고 외압의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네. 이제 부천지청장이죠. 국감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 그 밑에 주인 검사가 무혐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라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위증이고 말장난입니다. 이러면서 붙었어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고 했을 때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인 검사 의혹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희준 지청장은 그 해당 담당 검사가 이거는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문지석 검사의 주장은 무슨 소리야? 그 지청장이 자기 건너뛰고 직접 지시를 그렇게 내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 알고 있잖아요. 이 당시 사건의 그러니까 엄희준의 주장은 주임 검사가 기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라고 주장하지만 네. 당시에 그 주임 검사가 문지석 부장 검사와 주고받은 문자 있죠. 예, 이제 검찰 메신저 예. 내용을 보면 지청장이 나 직접 불러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 네. 쿠팡 무혐의라고. 그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도 이제 네. 공개했죠. 이건 너무 명확해 이 보이는데. 엄희준 전 네. 부천지청장이죠. 지금 현 광주공검사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수사에 대한 방향을 뒤집었는지 거기까지 이제 밝혀야 된다고 봐요. 네. 본인은 그냥 그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쿠팡과의 어떤 연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위에 또 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문지석 검사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오열하면서 양심 고백을 하고 본인도 처벌을 받겠다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어요.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네. 안에 이제 업무 규정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안 주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직
그 근로자들이 한 200만 원 받는 건데 예. 그거 안 주려고 이제 방금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제기했더니 노동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이거는 저기 혐의가 안 좋다. 기소 의견 뭐 이런 기소 의견을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검찰에서 그 노동청의 의견대로만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담당 검사에게 위에 있던 당시 부천지청장인 어미준 이분이 무혐의 내라라고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끼어있던 문희석 부장검사가 그 중간에서 자기도 말도 안 모르게 된다. 돼버려서 자기도 네.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짓이다. 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저는 주목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어미준 이분이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뭐 옷 벗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지석 네. 검사의 양심 고백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감에서 쿠팡 자회사가 저희가 이건 잘못 생각했다, 단 것 같다 해서 다시 업무 지침을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퇴직금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미준 검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후배 한참 주인 검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인 검사가 기소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고. 뭐하는 이 어미준 지청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역사가 좀 있더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미준이랑 이제 문지석 부장검사가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눈 대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제 그 어미준이 야 쿠팡 이거 좀 잘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 그 상황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새로운 의혹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정부부 대변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때 박상근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나 분간할 수는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3일 만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나라고 검찰의 승진이 어떻게 못했습니까? 응?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 있더라고. 수사팀 리더들고 3부장 리더들고 있습니다. 쿠팡이 뭐라고? 제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설명을 안 했네요. 네.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난리친 그 사건, 박성재가 쌍욕하고 했던 그 사건, 네. 이 뭐였냐면 네. 그 이제 홍철호 전 정무수석, 네. 원래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고 굽네치킨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굽네치킨 회장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달고 배지 달고 이제 정무수석까지 했는데 이제 이제 홍철호 수석이 총선 앞두고 굽네치킨 상품권을 지역에다가 살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네. 유권자들한테 네, 그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수사했다가 내가 그때 쌍욕 먹어가지고 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승진 못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거 친구가 문제죠. 살포했죠. 친구가 살포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네. 친구가 살포를 했는데 네. 이제 홍철호 수석은 당시에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수사를 하니까 위에서 난리를 쳤고 그래서 내가 지검장 승진도 못했는데 지금 쿠팡이 뭐라고 나를 힘들게 해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는 홍철호 회원께서 대회 상품으로 굽네치킨 상품권을 후원해 주셨다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온 거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친구가 그렇게 홍철호 수석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네. 이제 글을 올렸죠. 네. 예, 여튼 전 여러 개가 걸리긴 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나 검찰에 내 들어와서 좀 나도 승진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부 따라 이렇게 검찰 내에서 승진이 결정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냐,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문정 검사 보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탁 나오잖아요. 검찰 다 그래요 그러면? 검찰이 아니고 정권 따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따라서 이번엔 내가 되겠구나. 이번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도 예. 어떤 검사들 갑자기 쫙 옷 벗고 요번에도 이제 옷을 벗으려는데 못 벗게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법원보다는 조금 더 바람을 라인을 타죠. 바람을 타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중앙부처는 다 타죠. 기재부, 국세청 다 타고요. 어느 정부에서 갈지 안 갈지를. 우리 정부 왔네. 호남 좀 끌어올려. 뭐 부산 좀 끌어올려. 요건 있죠. 국장 네. 끝까지 뭐부터 다 좀 관여가 있는데 예. 법원은 너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로열로드가 딱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검찰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발탁 인사가 좀 중앙부처들처럼 좀 쉬운 네네. 측면이 있죠. 본인이 어디 고향이냐 아니면 어디 성향이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될까 엄청 기도하겠군요. 근데 심지어 예를 들면 예전 얘기니까 지금 이해관계 안 걸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될 때 네. 대기업들 연대 라인이 쭉 승진했다는 거예요. MB 때는 고대 라인이 쭉 승진했다는 네. 거예요. 기업들에서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성공은 운에 좀 달려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옳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거 어미준 이분 그 이 녹취 보면서 화가 나요. 네, 저도 화났어요. 왜 그러냐면 다 뭐 알겠고 출세하고 싶은 거 알겠고 이게 공무원이 그 진급에 거의 목숨 걸고 살잖아요. 진급 못하면 옷 벗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후배한테 밀리면. 근데 이게 참 마지막에 화가 나요. 쿠팡이 뭐라고. 예. 쿠팡이 뭐라고? 그냥 쿠팡이 회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힘들게 일하는 그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이 이따위가 뭐라고 내 승진을 막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 200만 원 그 퇴직금 그 아유 그런 사람들 뭐 그 내 그냥 그 사람들이 아파든 말든 내 승진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이 뭐 사법정의를 세운다고 검사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건 지금 정말 못된 맞네. 짓을 한 겁니다, 이분이. 내가 그래서 지금 승진하냐 마냐에 그 기로에 있는데 그렇지. 쿠팡이 뭐라고? 쿠팡이 아니라 일용직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200만 원 그 뭐라고. 퇴직금 그런 거 뭘 그런 거 갖고 지금 수사를 해서 나의 출생률 승진에 막냐. 막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진짜 일벌백계 하고 가중처벌도 하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좀 정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 만큼 화가 납니다. 근데 뭐 진짜 무슨 감옥까지 하는 이상은 변호사 개업하면 또 다 되죠? 네. 그래서 됩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좀 변협에서도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변협이 계속. 아, 네, 저도 불만인데 그러니까 변협이랑 뭐 의협도 그런데 되게 내부 네네. 징계가 좀 되게 낮습니다. 네, 그렇죠. 그 그래서. 직역 단체니까. 네. 네.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어미준만 계속 욕을 하고 있지만 이 녹취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검찰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수석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니까 외압을 행사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박성재가 쌍욕하고 그랬어.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무리 장관이라도 네. 이 회사잖아요. 법무부, 네. 검찰 이게 회사잖아요. 반말하는 거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데 욕을 한다는 게 이게 인용이 된다는 게 요새도 그러느냐. 물론 윤 대통령 경로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 어떤 뭐 사정 업무가 진행된다. 뭐 기소, 수사 이런 게 진행된다. 이러면 이 문지석 검사 같은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죠. 뭐만 하면 찍어 누르고 욕하고 반말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죽하면 보세요. 이게 누구 말이 맞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문지석 검사가 그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가 이상하니까 얘기한 거고. 본인한테 이익될 게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게 뭐 네. 무고나 어미준 부장 검찰 지청장하고 무슨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 봐요. 이 어미준 지청장 발언할 때 본 표정이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본인도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 사는 게 보이잖아요. 네. 참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윗물이 말과 아랫말이 맞다라는 속담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쌍욕 이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공직사에서 어떻게 그래도 동료 간에 쌍욕을 할 수 있겠냐. 근데 보면은 대통령도 경로하고 육두 문제를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배우자도 입이 거칠잖아요. 심지어 그 누구예요? 지금 현역 의원인한테 전화해서 이 XX 하면서 할 정도면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했겠냐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내가 욕 먹었는데 뭐 내 밑에 사람한테 욕하는 거 뭐. 아니, 뭐 위에서도 하니까. 아니 대통령 바뀌었다고 욕을 할 사람이 안 하다가 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건 뺀 거고 이 법무부 검찰 이 조직 박성재 장관은 쭉 검찰에서 일하신 분 아니에요. 예. 이분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조직 문화가 이런 게 참 문제다. 특히 아마 요즘 뭐 초임 검사나 뭐 이정성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좀 옛날 사람. 고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좀 옛날 사람 20년 30년 전에 검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80년대만 해도 검사가 몇백 명 수준이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은퇴를 좀 했지만 그분들한테 배운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선배들한테 들어보면 검사가 술 먹다가 뭐
전화한다.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네. 변호사 집에 전화한대요. 밤 12시에 결제하러 오라고. 가야 된대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네. 90년대 얘기. 아주 옛날 얘기. 아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아. 확실히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르는 새 하더라고요. 많이 잡았잖아요 검사들이. 네, 네. 네, 나르는 새도 다 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최고의 권력을 검사가 가졌다고 했으니. 네. 아무튼 이 녹취를 보면 뭔가 이제 어미준이 같은 그러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승진 못했잖아 이렇게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수사 자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홍철호 전 정무수석. 아, 굽네. 네, 결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친구 A 씨가 네. 홍철호 회원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글 올렸던 그 A 씨가 실제로 상품권 살포했거든요. 네. 근데 홍철호 정무수석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고요. 그 친구 A 씨만 500만 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감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20일에 있었던 이제 국감에서 MBC 보도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네. 그 리포트가 편향적이다라고 하면서 박정우 보도본부장 해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 본부장이 답변을 거부했더니 퇴장을 시켜 버렸죠. 네.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 이거는 좀 최민희 위원장의 행동을 좀 쉴드치기가 어렵다.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MBC는 뭐 지난 한 꽤 오랜 기간 뭐 굳이 따지면 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 비판의 각을 많이 좀 세웠던 언론사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쉽게 맞아요. 얘기하면, 네. 이제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나눴을 때 진보 성향의 그 어떤 편집 방향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MBC에 대해서 최민희 가방위원장께서 네. 친국힘 방송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뭘 근거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리둥절입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MBC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박해를 받으면 받았지 이진숙한테 MBC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는 가장 그 우려스러운 게 이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그래도 민원연 출신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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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론 자유라든지 편집권 독립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을 했던 분이라서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특정 보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퇴장을 시켜요. 이거는 감정적인 게 너무 분명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언론사에 있어서는 편집권은 생명 같은 겁니다. 네. 내부에서도 편집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직원들까지도 딱 그 편집권은 금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책임은 지더라도. 사주 등도 뭐 보통 뭐 그러면 큰일 관여 나는 거예요. 못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건든 게 편집권이에요. 네. 아니 언론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편집권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보도를 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가방위원장이 그거를 과하다. 왜 그랬냐? 편향됐다. 이게 본인 개인 판단으로 원칙과 기준을 해버리면 이건 지난 정부에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에서도 적절치 않고 과유불급을 넘어서서 네. 가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만한 지금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들어볼 만큼 심각한 네, 일을 네, 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상임위원장이 그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거잖아요.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수습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라도 논의가 진행되거나 뭐 마치게 하거나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본인 능력이 안 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전원 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쭉 이분의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건지는 몰라도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과방위 전체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 뭐 하다못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뭐 보도가 잘못됐다 이 과정이면 또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아, 본인 보도잖아요. 본인 보도.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이 공영방송의 보도본부장 보고 나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개인 SNS에서 MBC가 뭐 성역이냐, 예. 보도 문제
그 질의하면 안 되는 거냐,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이분은 생각에 이 사고의 틀이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멀어 보여서 네. 위험합니다. 네. 전환길 씨가 영국 이코노미스트한테 너희 좌파 아니냐고 얘기해서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혼당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가 살다 우리가 좌파라는 얘기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영국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막 야 내가 아일랜드에 있으면 중도인데 미국에 오니까 건강보험 하자 그러면 좌파가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전환길 씨가 보기에는 뭐 영국의 중도 우파도 좌파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랑 반대하면 국힘이다. 이건 정말 세계관이 남다르신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게 과방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 얘기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기사 보면 그다음 뭐 자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예. 비판적인 것도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어제 서영주 소장이랑 MBC에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도대체 그 보도 내용이 뭔데 최민희 위원장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똑같이 영상 틀어줬다는 거예요. 네. 뭐 어떤 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법사위나 과방이나 뭐 고성 막말로 얼룩진 국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원래 그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랬고 예. 법사위 난장판 나고 과방에서는 김우영 의원이랑 저희 박정원 박정원 의원. 의원의 욕설 문자하고 막 새끼 나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베이비. 베이비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던 그 국감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기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선 법사 얘기가 나오고 과방에서는 욕설 문자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박정훈 의원, 김우영 의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 갑자기 나가라고 퇴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쯤에 이제 잠깐 나온 거죠, 그렇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퇴장해주세요. 그 사실 공개하는 국감에서 기자들 퇴장시키는 거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 나오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쭉 살려서 기사를 썼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제 위원장이 불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래서 그 국감에 과방위 국감에 박문진 이사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별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은 아직도 이제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사장을 향해서 전해 들은 거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이렇게 되묻는 상황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징해요. 이제 본인의 SNS에는 필요하다면 계속 지적하겠다. MBC 보도본부장의 성역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에서 오히려 좀 난감한 근데 상황인 이게-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과방위원장이 성역이냐고. 예, 그러면. 정치판에 이게 좀 고쳐야 될 상황 같은데 극단적인 사고, 네. 극단적 사고예요. 이게 나하고 반대되면 저쪽 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요.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는 국회인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이에요. 네. 뭐 조금 쓴소리하면 넌 수박, 너는 국민의힘 가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너무 적들이라고 표현하자면 하여튼 적들도 너무 많아지고 아니면 그러니까 굴복할 사람들은 굴복하고 아니면 다 적들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좋은 풍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억울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어떤 보도가 날 너무 좀 그렇죠. 억울하게 했다면 그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뭐 공식적인 루트 공식적인, 같은 게 예. 있잖아요. 바로 그죠? 그거죠.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는 원래 사람도 잘하는데. 무섭다고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최민희 위원장 관련해서는 또 다른 뉴스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마트 과방위 국감에서 또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최 위원장 딸이 이제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해서 또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잖아요. 이제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해서 이제 피감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은 내 딸 결혼 관련해서 나는 일절 관여한 바 없고 피감기관에도 알린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주장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소환을 합니다. 요거 잠깐 들어볼게요. 이진숙 그 위원장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하고 최민희와 관계가 그런데 굳이 보내야 하나. 사실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이제 면직된 후에 내 이름으로 된 화환은 취소하고 보내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대관이나 공식적인 통로에 요청한 바가 없다는 건 그 방미통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화는 설마 이거 요청은 안 했겠죠?
아이 설마. 최민희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어떤 방미특위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 확인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이게 했습니다. 누가 보내라고 그랬을까 진짜. 뭐 보내란 요청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걸 그 방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긴 했겠죠. 최민희 의원실에서. 와, 근데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랑 어떤 관계인지 아는데 설마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김장겸 의원이 최근에 그렇게 그 팩트에 충실한 어떤 질의들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이 최민희 위원장이랑 전 방통위원장 이진수 이분이랑 앙숙 중에 앙숙인데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뉴스거리하고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착오 아니면은 사실 아닐 가능성이 아니 사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담. 네, 여기 지금 최민희 위원장 이게 뭐냐면 대관이나 공식적인 통로에 요청한 바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 법률가들은 비공식적인 통로는 뭐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과방위원장 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수석이든 누가 있을 거고 예. 방통위에 있는 그 국회 쪽 담당하는 뭐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협력 직원 뭐 이런 사람들. 지나가다 뭐 네. 커피 한잔 하고 얼른 따님 결혼하는데 뭐 화환이나 보내 뭐. 예를 들면 이런 대화 정도를 하는 것이 뭐 위원장이 그래도 방통위원장 화환이 와야지라고 최민희 의원이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정도의 사담이 있었을 수 있는 개연성까지는 저는 약간 남겨두는 거지 그냥 무조건 김장겸 의원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최민희 의원이 적극적으로 막 결혼식과 관련해서 홍보했던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이 지금 이 앞에 얘기한 주제에서까지 감정이 과잉돼가지고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과잉 반응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왜냐면 늘 공격만 하던 분이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거는 당황스러우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양자역학. 요즘 공부 열심히. 근데 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이 결혼식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딸과 엄마의 관계랑은 조금 네, 이게 가정사기도 하고 사실 최민희 위원장이 요거 많이 홍보 안 했어요. 이제 이 팩트이고 이걸 막 돈을 막 여기저기서 축의금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마치 그런 식의 그 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니까 억울한 심정이 좀 날카로워질 수는 있다고 봐요. 사실 이 민주당 내 패널들이 한 수십 명 되는데 네. 거기에 있는 그 최민희 위원장과 아는 사람들도 결혼식 내용 몰랐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가정사라든지 뭐 주변 사람이 몰랐다는 걸로 미화하려고 할 시도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아주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진짜 축하하러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면 진짜 축하 화환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그냥 거칠애로 많이 그러잖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딸 결혼식 날짜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딸이 나한테 얘기하는 수준으로 나는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때문인지 막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의원실에서 했건 뭐 했건 심지어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까지 보내달라는 말이 있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면 네. 주변에서 얼마나 이 최민희라는 국회의원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알아서 갔다는 얘기 아니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 딸과의 관계가 또 그런 건 아까 오세훈 시장 뭐 중국집에서 울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본질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더 구차해진다. 그냥 잘못했다 하면 돼요. 억울한 거 있겠죠. 근데 그거 감수하라고 공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여러 일들은 진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이거 아닌데 이런 오해받고 이런 거 언론에 실려서 공격받는데 사실 그런 것 중 상당수는 아마 감수를 하고 가는 경우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있는 게 하나는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아예 초촐한 결혼식을 해서 진짜 더 안 알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민주당에 가족- 날렸다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원래 알려지니까 대통령 총리 화환도 다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예 안 알리는 분들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 네. 김부겸 총리도 더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조금 이 경조사를 간이하게 합니다. 나중에 조용히 뉴스 나올 때 네. 그렇습니다. 미담을 더 만들어야 미담으로. 광역 단체장, 총리, 대통령 꿈꾸는 사람들은 이걸 좀 이렇게
좁게 오히려. 하는 것 같고요. 파팜이 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일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큰 긴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가 뭐 수금해야겠다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네. 말은 네. 긴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은 계속 이제 구체적인 해명으로 대응하는데 그냥 지금은 제가 그렇죠. 좀 성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거를 계속 키워주는 거를 본인이 아니, 제가 만드신 어제 거예요. 이 영상을 봤어요. 뭐 성찰한다고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성찰을 하셨구나 그러고 봤더니 성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미담 네. 될 게 괴담 되고 아. 파파미가 파파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왜? 네? 일정을 모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 아, 딸의 결혼식에? 관계자들이 아. 관계자들의 가족들만 사랑제에서 국회 안에서 예식장을 잡을 때 이제 딸이 그냥 그러니까 엄마 없이는 잡을 수 없는 그렇죠. 공간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보좌관, 뭐 아니면 이제 국회 출입기자. 일하는 직원들, 뭐 출입기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최민희 위원장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방에서 이제 보좌관이 잡아줬거나 했겠죠. 네. 저는 정치판에 조언하고 싶은 게 제발 이제 안 좋은 풍토가 생겼는데 신상 공격하는 거. 네. 각 당의 의원들 개개인의 신상 공격하는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전에 최소한 신상 공격은 자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무슨 기본이에요. 봉인의 죄가 돼버리고. 예, 뭐 박정훈, 김우영도 네. 그렇고 뭐 박지원, 신동훈이 그러게 하고 막 또 누구예요? 곽규택, 서영교 뭐 서로 이렇게 이름 부르며 사는 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번 주에 20번째 들어요. 서영주 네. 소장 얼마나 사무쳤습니다. 아무튼 화한 관련해서 이진숙한테 화 보내달라고 한 거는 진짜 좀 그 최민희 위원장이 많이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방미통위에서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실에서 화환 보내달라는 요청 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히니 확인서가 있다라고 아. 하면서 그건 그 방미통이고 이건 방통이잖아요. 저 이진수 위원장 나간 다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네.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방통위가 방미통위가 이런 된 얘기 거니까. 제 얘기는 예, 예, 뭐냐 예. 이런 얘기가 없는데 지어졌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최민희 위원장 모르게 갔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막 절대 아니고 봐요 안 받았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미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옳은 거냐라는 판단을 해야 해명도 잘 한다는 안 겁니다.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호 대책 나오고 나서 여러분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집 사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주 큰 공분을 샀고 그래서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도 했는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 15억 아파트는 서민 사는 아파트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15억 아파트,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은 안 건드렸는데 서민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란 인식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복기왕 의원이 했다는 거죠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15억이면 사실 물론 서울 아파트 지금은 이제 평균값, 중위값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억 얼마쯤 될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서민이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사는 아파트는 아닐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바인지 리분지가 좀 약간 한국어가 참 어려워요. 사는이. 그죠? 그래서 정확히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보통 15억 언더에서 산다. 아니면 뭐 15억 언더에서 산다. 이건 뭐 하여튼 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서민의 주거 안정을 뭐랄까 침해하는 정책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 같아요. 근데 지금 이상경 차관 건도 사실은 집값 떨어질 거니까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사세요가 말만으로는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도 말만으로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맥락에 그 타이밍에서 이게 해석되는 청자들에게 수용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 때문에 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복귀왕 의원이 굉장히 신중하시고 생각이 많은 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정책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협조 좀 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숫자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건데 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뭐 부각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이 부동산 규제책으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감정에 대한 터치가 필요하다. 지금 뭐냐면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실질상 좀 불편하긴 한데 지금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거래할 때? 네, 거래할 때. 네, 토지 거래 허가제니까.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내 돈 내고 집을 사야 되는데 허가까지 받고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숫자 얘기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뭐 집 쉽게 나중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염장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좀 어쨌든 바른 말이라도 좀 말을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고 좀 실질적으로 팩트만 얘기하세요. 네. 실수요자들한테 이런 지원책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할 때는 이 정도까지 더 보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 오시지 뭔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네. 안심시키려고 하다가 서민은 근데 대략 뭐 기준이 어떻게 있나요? 네, 궁금해요. 항상 너 서민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를 서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서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발언도 서민 논란됩니다. 아니 뭐냐면 네. 복지함을 살리기 위해 서영주 자기 희생해. 내가 안고 가겠다. 시간 끄게 아니, 최민희 복귀강보다 아니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거죠. 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 하나 제가 전달만 할게요. 해주세요. 이 최혜병 특검 관련된 네. 소식인데 이제 순직 당시에 무리한 그 수중수색 지시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깨름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들은 줄줄이 영장이 기각됐어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뭐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등등등 핵심 관계자들의 영장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뉴스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종섭, 뭐 김계환, 유재은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근데 다 불구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성근 한 사람 구속되고 나머지 주요 인물들. 근데 특검에서 자꾸 영장 칠 때 재판부에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몇 번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 아직 혐의가 충분히 소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 혐의가 딱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구속이 나온다고 하는 것과 무죄가 된다는 거가 다른- 아닌데 네네. 너무 우리의 그거는 이 불구속에 너무 큰 의미를 준다라는 생각을 전 늘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예를 들어서 도주 우려가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면 괜찮은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문장이 일을 들어가면 잘못했다는 거죠. 약간 특검 수사가 조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된다. 특검은 늘 뭐 예전에 보면 우병우 수석도 무죄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있던 그 특검 있잖아요. 엄청 기소했어요. 지금 보세요. 무죄 엄청 나와서 과연 조선 제1검이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특검은 약간은 뭐 무리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한 분 빼고 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 이번엔 서정욱 변호사가 맞췄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나요?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그래서 거의 다 풀릴 거다 해서 제가 서정욱 변호사 항상 틀리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한다 그랬다가 제가 이번엔 서정욱 변호사가 맞았어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에 저희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3명 저희가 한번 그 진보 스피커들을 모아놓고 쭉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짤 돌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쭤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스타일로 한번 보수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누구 데려오나 보자고. 이봉규, 뭐 신혜식, 뭐 별별 이름 다 나왔는데 네. 저희가 몇몇 섭외를 해본 결과 쉽지가 않았고 지금 이제 섭외된 사람이 이렇게 3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시 한번 서정욱? 서정욱,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 다음에 장해찬 오우.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 정도면? 어지러질합니다. 어지러질합니다. 웅장하네요. 네. 예. 어지러질한 시간이 곧 이어지게. 음소거하고 볼게요. 오늘 댓글에 그 뭐 보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분인가 봐요. 정말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뭐 아끼셨군요. 저는 라디오 진행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주일에 2번 모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좋은 분이십니다. 아 근데 왜 진보 패널 할 때 나 안 불렀어요? 아이 거기 나오셨으면 큰일 났어요. 아 큰일 났어요. 난리 났었어. 나 그거 못 봤어. 네, 거기는 뭐 저는 보통 나가지도 않는데 이름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조선 제일도라지, 천기 약도라지, 깜짝이야. 진해골을 조선 제일검? 깜짝 놀랐네. 잠깐 불구속이네. 이제 청기 누설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 바로 천기 약도라지입니다. 여기 이제 환절기 베스트 상품이죠. 반찬용 도라지 아니고요. 6년근 임산보다 사포닌이 이제 제일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인삼에 그게. 들어있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무려 3배나 더 많은 약도라지. 예. 올 여름에 우리 농가에서 수확한 약도라지를 엄선해서 무려 72시간 동안 뿌리 껍질째 그대로 내려서 고형분 60%의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는 진해꽃. 지금 이제 아마 향이 그 약도라지 향이 좀 나시죠? 거의 인삼향이에요. 네. 요게 이제 뜨뜻한 물에 타드시면 겨울에 참 목 네, 보호에 제가 좋습니다. 이런 멘트를 잘 못해가지고 네. 배우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약간 단맛이 나실 텐데 그게 네. 설탕 물엿 인공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은 그냥 약도라지에서 아 근데 나오는 그냥 진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자, 이쁘더 이런 걸 못해. 아, 이게 그 한약방 많은 동네가 지역구에 있나 봐요. 약에 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 예. 약국 많은 동네. 네, 약국 많은 동네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칼칼한 목을 끈끈하게 부드럽게 코팅해드리는 요 약도 벌써 다 먹었네 이거. 근데 목이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진짜 이 약도라지 먹으면 정말 바로 직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누적 판매 12만 병이 돌파됐고요. 웰세넬스 천기 약도라지 진했고 요거 저희 영상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2+2 이벤트를 해갖고 네, 거의 반값에 사시는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 가셔야 된대요. 다음 방송 때문에. 아니, 지금 마음이 급하죠. 지금 청기 누설 중인데. 예. 이 회사 분들하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제가 늦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받으시겠네요. 네. 이렇게 드시고 병에 좀 남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여기다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요. 예, 알뜰하게. 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돌려서 드시면 네, 최고로 좀 아껴서 드시는 겁니다. 소중한 약. 자, 영상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요.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시간 보수 스피커 특집 여러분 버텨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계세요. 밖에 와 있어.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